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유로존은 영구적인 구제기금으로 출범하는 유로 안정화 기금을 2조 유로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로존이 ESM을 5천억 유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까지 고려해 이처럼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ESM의 초기 자본금은 800억 유로로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크이가 책임자로 있는 칭화대 세계경제중국센터는 중국이 올해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칭화대 세계경제중국센터는 중국 경제가 이번 3분기에는 안정되기 어렵지만 오는 4분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고 내년 1분기에는 연율 기준 8.2% 성장할 것이라면서 내년 전체 성장률을 8%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상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조정책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의도로 가서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과 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 주택 관련 지표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먼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일정을 살펴보면 25일에는 케이스 실러 주택시장 지표와 9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26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27일에는 잠정주택 판매와 내구재 주문,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28일에는 8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9월 시카고 PMI 등 굵직한 월말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네. 네. 그리고 한편 이번 주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인데요. 예. 27일에 스페인 정부가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EU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추가 긴축 부담으로 공식적으로는 구제 금융 신청을 부인하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 얼마로 보시는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일에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이외에 EU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연금을 동결하고 기존 65세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경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경제개혁 조치 단행은 전면적인 구제금융과 국채 매입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8일에는 스페인 은행권의 구제금융 필요 규모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정부는 400억 유로 내외를, 시장에서는 800억 유로 내외를 예상하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감사 결과는 현재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을 받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줄줄이 주택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발표된 8월 주택 착공과 기존 주택 판매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경기가 유일하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경우 6월 0.5% 증가해서 7월에는 1.1%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7월 37만 2천 건 증가해서 8월에는 38만 건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주택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발표되는 8월 개인 소비 지출의 경우 7월에 0.4%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8월에도 0.5% 상승하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경우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기업들이 이제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나요? 네,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77종목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비 4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비 40.3% 감익을 보였는데요. 2분기를 기점으로 견조한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철강, 금속, 조선, 건설, 디스플레이 업종은 3분기와 4분기에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건설, 자동차 및 부품, 의류, 기계 업종은 최근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난주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연기금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페인 관련 이슈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만큼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개별주 장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